먹던 것만 먹고요. 하던 것만 하고요. 가던 길만 간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사람 연구자 피플데이터의 박정아 소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조직의 걱정 인형, 좀 좋게 표현해 볼까요? 준비하는 사람 혹은 검증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대표되는 스모피스 9가지 유형 중 안전형에 대해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내용이 대부분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안전주의자의 업무 스타일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우선 조직의 안전주의자분들은요, 가급적 조직의 규정, 룰 이런 것들을 잘 준수하고요. 가이드라인 안에서 움직이려고 하는 모습 때문에 신뢰감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과 조직을 동일시할 정도로 내가 몸담고 있는 조직이 위험에 빠지지 않게 최대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이 부하 직원이라면 리더는 자신이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꼼꼼히 잘 챙겨주는 역할을 아주 잘합니다. 보통 이 조직이 나를 끝까지 지켜줄 것이다,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안정감을 느끼면요, 장기 근속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안전주의자들은 미래가 불확실한 직장에서 높은 연봉을 받는 것보다 동종업계 대비 연봉은 좀 낮더라도 탄탄하고 오래 갈 것 같은 조직에서 오래 근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때 혼자서 감당하는 것을 좀 어려워하는 편입니다. 스스로 온전히 책임지는 상황을 힘들어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할 때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물어보거나 정보를 많이 수집한 이후에 어렵사리 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하는 데까지 아무래도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조직에서 안전주의자분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질문 좀 그만해. 그냥 네 자신을 믿고 그냥 결정해. 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스스로에 대한 의심 정도가 굉장히 높은 거죠. 먹던 것만 먹고요. 하던 것만 하고요. 가던 길만 간다고 합니다. 새로운 것을 열심히 배우기는 하지만 결국 자신이 하는 업무 방식이나 패턴을 잘 바꾸기가 쉽지 않다고 하네요. 그 방식이 그동안 나에게 좋은 성과를 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보를 많이 모으는 것에 비해 결국 자신이 가장 익숙한 방식으로 일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안전주의자분들은요, 한 번 맺은 인연이 아주 오랫동안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독 안전형들은 20년 지기, 30년 지기, 오랜 친구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인간관계에 처음부터 마음의 문을 활짝 열기가 쉽진 않지만 안전주의자들은 한 번 사람을 믿으면 끝까지 믿는 의리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를 시작하면 인내심 있게 일을 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들은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 솔선수범해서 돕는 것을 굉장히 잘하는데요. 자, 그 이유는요, 우리 조직과 우리 팀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소속감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내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돕는 경향이 있다고 하네요. 9가지 유형 중에서 안전형은요, 불안도가 가장 높은 유형이기도 합니다. 일을 할 때 불안함이 많기 때문에 의외로 자신과 타인에 대한 통제 본능이 높기도 합니다. 하고 싶은 것은 많은데 자꾸 무언가에 제어되는 거죠. 일을 잘 맡기지 못하고요. 하나부터 10까지 검증받고 보고를 하게 하는 등 디테일한 간섭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매사 긴장감이 높기 때문에 경험하지 않은 분야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다고 하네요. 그리고 자신만의 징크스에 대한 높은 신뢰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내가 경험해 봤을 때 그런 종류의 사람은 믿을 게 못 돼. 저런 사람들은 꼭 조심해야 돼. 이런 자신의 경험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새로운 사람들을 받아들이거나 진짜 괜찮은 사람 혹은 순수하게 도움을 주고자 했던 사람들마저도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아주 작은 일에도 의미 부여를 해서 넘겨짚어 버리면서 커뮤니케이션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직의 안전제일주의자들의 특성을 갖고 계시는 분들께 불안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불안 자체를 자신의 원동력으로 삼아보실 것을 조언드리는 편이에요. 니체도 이런 말을 했잖아요. 나를 죽이지 못하는 불안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보통 불안감은요, 기질적으로 타고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안을 없앤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걸 이용할 수는 있다는 거죠. 불안한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성실하고 부지런한 경우가 많습니다. 불안하기 때문에요, 남들보다 더 미리 움직이고 더 꼼꼼하게 챙긴다는 거죠. 출장 갈 때 짐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물건을 빼먹고 두고 온 동료에게 내가 챙겨온 것들을 빌려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한 것으로 유명한 봉준호 감독 또한 자신에게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의심이 들 때 공포가 밀려온다라고 말했습니다. 담아내고 싶은 이미지가 그대로 연출이 될까? 콘티가 제대로 작성이 될까? 배우가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어떠지? 이런 끊임없는 공포감에 시달리지만 궁극의 공포란 영원히 해소되지 않는 것이므로 그냥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고 자신에게 최면을 걸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했었죠. 어떠세요? 마음의 짐이 조금은 덜어지시나요? 어느 장기 명의는 고민하다와 생각하다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공전되기만 하고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는 일은 고민하는 것이고 하나의 사고를 모아 결론에 도달하는 일은 생각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고민만 하는 사람은 정작 무엇을 원하는 건지 잘 모를 때가 많다는 거죠. 문제에 냉정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고를 기르기 위해서는 그 문제에서 조금 떨어져서 현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아야 비로소 그 문제가 보입니다. 지나치게 감정에 매몰되거나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과도하게 추측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세상의 모든 안전주의자들이 행복한 조직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시 행복한 사람 연구를 위해 떠나보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